비열하게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중지를 기운 위장 잠입 취재를 위해서 중지를 기운 취재영 목사님을 죄가 없다고 유도신문한 내용까지 이거 저기 기사 쓰세요 기자들. 앞으로 이제 잠시 후 8시 안에 유재일 변호사가 나오면 그 수심이 내용 브리핑을 하고 또 8시 넘어서 9시쯤이면 수심이 결과가 나올 테니까 눈 여기 서울의 소리에 눈 떼지 말고 기자 여러분은 현장에 취재 없는 언론사는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 틱톡도 봐도 돼요. 봐가지고 결론을 빨리 단독으로 특적으로 내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주인공 중주인 최재형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피의자 최재형 목사님 아니요 범법자 목사님 화이팅! 지금 화이팅! 목사님을 구속하라. 2시에 수심위가 정확히 시작이 돼서 검찰 측에서 무려 3시간 이상을 3시간 5분 10분 됐나요? 3시간 약간 넘게 검찰들이 진술 PPT를 하는 바람에 저의 변호인은 격리된 또 다른 장소에서 같은 층이지만 그 안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다른 공간에서 그냥 3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5시 조금 넘어서 들어가서 지금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P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쪽에서 3시간 했으니까 우리는 3시간 이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시 정도 돼야 모든 이 양측의 이제 진술을 양측의 주장을 수심위 위원들이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14명입니다. 수심위원들이 7대7의 비율이 나오면 이거는 판단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7대7. 그래서 이게 저쪽에 7표를 주고 이쪽에 7표를 주는 상황이면 판단을 안 하게 돼 있는데 그 정도로 팽팽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우리 유 변호사께서 PT를 마치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면 그때 정확히 어느 정도 이 판세가 기울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변호인이 진술을 마치면 이제 나옵니다. 퇴장해서 이 정문으로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한 1시간 남짓 안에 수심위원들이 자체 수기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이거를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를 발표하는데 최재형 목사가 원하는 발표는 뭐냐? 청탁금지법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 혹은 계속 수사하라는 판단이 나오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개 명예훼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이 3가지는 저희가 반박을 하고 방어를 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검찰 측은 저희와 반대입니다.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저쪽은 저를 처벌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청탁금지법은 혐의가 없는 쪽으로 저쪽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와 완전히 상극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쪼록 제가 간단하게 제 혐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손목시계를 차고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촬영을 한 건 맞지만 내가 경호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은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경호 업무를 협조를 했고 거기에 경호 절차를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그런데 경호원들이나 경호처 측에서 자기들의 능숙함과 노숙함과 내부 규정의 허술함 때문에 저를 포착을 못한 거지 제가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방해, 위기에 의한 그런 방해죄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거를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찍은 게 아니죠, 그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취재했고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찍고 나서도 거의 1년 가까이 이것을 서울의 소리나 MBC에 넘겨주지 않고 더 다른 보안 취재와 다른 여러 가지 계획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금방 폭로한 것도 아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제가 증거를 채집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신성한 영역에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소리가 적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죠? 주거침입죄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됩니까? 오라 했잖아. 나 허가 받고 갔는데 뭘 그... 주거침입죄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자기네들이 해놓고도 지금 부끄럽고 민망할 거예요. 주거침입죄가 왜 성립이 안 되는가 하면, 보세요. 오라 했잖아요. 그들의 초청에 의해서 시간과 날짜와 요일, 장소를 정해줘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저는 도착했고 그들의 영접을 받았고 접견을 무사히 마쳤고 다가를 대접받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조신님, 더 놀라운 게 뭐가 있을까요? 쌍화차 받았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 갈 때 선물까지 받았어요. 뇌물 받았네? 갈 때 뇌물 받았어? 어유, 저는 뇌물이 아니죠. 저는 묘사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가만 있어봐. 내가 한 다음에 뇌물이라고 그러든 뭐든 하셔. 선물 종류를 내가 얘기를 할게요. 가만 있어봐. 선물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일단 나는 선물이니까. 어찌됐건. 대통령 휘장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받았고, 어이구야. 추석 선물 그 박스 안에 들은 거를, 그것도 그냥 끈으로 묶어준 게 아니라 대통령 봉양 마크가, 봉황기 마크가 새겨진 비단 보자기에, 황금 비단 보자기에 그렇게 선물을 받고 배움까지 받고 나가는데 이게 주거침입죄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무고다 진짜. 무고다 스토킹은 또 자기들이 생각해도 민망한지 스토킹은 뺐어 이번에. 그래서 이 세 개는 우리 변호사께서 조목조목 증거 자료와 반박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청탁금지법은요, 이거는 제가 청탁을 왜 했겠습니까? 진짜 왜 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공익보다도 제가 잠입 취재를 하는 사람이고, 잠입 취재를 하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경찰과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뭔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있다거나 정말 이 범죄 혐의가 있는 집단이 있으면 위장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한 식구가 돼가지고 어느 날 결정적일 때 그 자료를 뽑아내고 또 그들의 부정부패를 포착해서 언론이나 경찰에 알리는 역할이 언더커버인데, 그 언더커버를 하는 사람이 청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내가 청탁을 했겠죠. 선물을 주고 청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촬영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한 것이 맞고요. 제가 대북 사역을 하고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북한 전문가로서 윤석열 후보자가 대선 기간에 북한의 보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러고 킬체인을 얘기하고 대북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대북 정책 의식이 없는 걸 알고 경악을 하고 우려를 하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청중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서 좀 캠프에다 조언을 좀 해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는 일정이 바빠서 못했고 미국에 들어가서 처음에 카톡으로 접촉을 했고 한국에 나와서 소통을 하다가 김건희 여사하고 1차 이제 접견을 했습니다. 1차 접견을 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 자체로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있고 다양한 청탁의 의미로 이런 선물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은 최재형 목사의 사익을 위해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선물이 건네주거나 청탁을 한 정황은 없고 언더커버 잠입 취재 차원에서 한 거지만, 그래도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고 법리적으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기소가 됐든 구속이 됐든 벌금이 됐든 어떤 처벌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렇게 되면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두 부부도 그들의 무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그들의 무혐의가 다시 재고찰되고 다시금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다시 저 중앙지검에서 했던 수사는 다 이제 처박아 두고 새롭게 이 사건을 수사를 해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새로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현재 대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심위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즉 김건희를 수사한 수사검사들이 3시간 가까이 수심위한테 브리핑을 했죠. 내용은 뭐 짐작컨대 김성호 부장이 했는데 일부 형사 일부, 최재형 목사는 청탁금지법에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왜? 만약 최재형 목사님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라고 하면 김건희도 같이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그 죄목 가지고 기소 유무를 수심위원들한테 브리핑할 수가 없어요. 다 수심위원들은 그래도 법대 교수나 법조인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와 계시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하면은 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아까 최재형 목사님 얘기했던 뭐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 뭐 명예훼손 이런 건 얘기도 않고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아주 검사들이 집요한 거 알아요. 내가 한번 재판을 하는데 토착외구를 내가 이놈 야단을 쳤더니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데 자그마치 5번을 나와서 저 영감은 극악무도한 전과가 수십 번 되는 극악무도한 자다, 이런 식의 하니까 그 당시 배심원 13명이 전부 그 검사한테 넘어가지고 토착외구 주동식을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한 걸 영상 3분짜리 올린 걸 자그마치 징역 1년을 주더라니까요. 그 당시에 내 재판에 참여했던 저 남부지방법원의 재판에 참여했던 13명 두고두고 당신들은 부끄러울 겁니다. 토착외구를 당신들이 비워온 것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똑바로 깨어있어가지고 배심원에 들어가야지. 이 사악한 검사의 가문이설로 내가 전과가 60번 되더라도 개인적인 전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전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감한테 징역을 1년을 주자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그분들 매우 유감이고, 나중에 내가 만나면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유재열 변호사가 5시부터 지금 브리핑에 들어가서 지금 PPT를 보여주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재열 변호사가 준비를 해서 최재형 목사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힘도 있게 다 분석해서 수심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중 하나가 중앙지검에서
취재영 목사님 조사할 때, 저 회유한 거 유도신문으로 죄가 없다고 슬슬 꼬드긴 거, 회유가 꼬드기는 겁니다. 꼬드긴 것 내용 합법적인 녹취를 가지고 수심위원들한테 틀어준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우리가 치밀히 유재열 변호사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지금도 브리핑을 한다니까 3시간은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검사 측이 3시간 하고 저기 유재열 변호사, 최재형 목사님 변호사가 3시간 하면 8시면 늦어도 8시면 끝나고 1시간 정도 이제 내부 수심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낼 거니까 결론은 9시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재열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은 수심이 진행 사항 직접 보셨으니까 유재열 변호사 말씀도 듣고 수심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지금 온 언론사들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소식을 알려하는데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7시가 넘어서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틱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소하죠. 처음으로 내가 대검찰청 앞 생중계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는 항상 신선한 뉴스 충격적인 뉴스만 보도해드리는 거 알죠. 어저께 이명수 기자의 5시간 녹취록 이제 맛보기 보였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철규랑 그걸 갖다가 저기 남부지방 법원에 저걸 걸었어요. 가처분 신청. 그거 거짓말이니까 저기 못하게 해라. 내가 장난삼아서 한 얘기다. 아니 대통령 비서관이 장난삼아서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26일 11시에 그 가처분 신청 재판이 있어요. 법조인 기자 여러분 그 기사 좀 쓰세요. 법조인들이 지금 법조팀도 그렇고 정치 붙은 기자가 5시간 녹취록에 대해서 기사를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도자료 줘도 좀 쓰세요. 우리 위신 기자회견 할게요. 그러면 저 프레스센터에서 못하게 하니까 저 무슨 성당 있죠? 프란체스코 성당 거기서 위신 기자회견으로 때리기 전에 당신들 망신당하기 전에 디올백 보도 안 해서 우리가 프레스센터에서 위신 기자회견해서 세계 각국 몽골까지 다 디올백 기사가 나갔듯이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이 앞장서서 보도를 해주지 않으면 서울의 소리는 할 수 없이 위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이명수 기자의 5시간 녹취록을 위신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내일 모레 11시에 장인수 기자와 이명수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가 지금은 뭐 보험공사 연봉 3억짜리로 갔대요. 보험 잘 들어가지고 김건희가 그것도 자주지 한다는 거 다 나오지 않아. 앞으로 공천 개입에다가 국정농단 뭐 이런 등등해서 고발 사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을 한다는데 나도 내용은 뭔지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만 어저께 보니까 재밌어. 수소폭탄급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야. 대통령 비서관이 내부 폭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부 폭로를 하고 공익 제보자로 나섰더라면 대한민국 영웅이 될 텐데 그 하찮은 3억짜리 연봉에 눈이 멀어서 간 거에 대해서 어제 전화가 와서 그 얘기했어요. 매우 유감이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연봉 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와라. 지금이라도 연봉 3억짜리 사표 내고 서울의 소리 오면 내가 연봉 3억 보충해 주겠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8시까지 지금 유재열 변호사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브리핑 듣게 대기하시오. 음악 꼭 들으면서 대기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야지.